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놀심 채널에 나오고 있는 상담심리사 한광성입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진정한 친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잘 들여다보면 대인관계에서 플러스가 되는 걸 많이 만드는 것보다 마이너스를 안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 친구 A랑 되게 놀고 싶어요. 근데 A랑 놀면 B가 뭔가 서운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안 논다는 거예요. A랑 친한데도요. 네. 그러니까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마이너스가 될 만한 걸 전혀 만들지 않는 거. 이게 이들의 어떤 인간관계를 맺는 특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만들지 않으려는 그 방식이 진짜 친한 관계를 맺기 어렵게 한다는 건데, 왜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진짜 친한 관계라는 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세 가지 속성이 있죠. 첫 번째는 가까운 관계라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관계라는 거, 그리고 뭔가 편한 관계라는 거, 이 세 가지인데, 아까 말했던 그 마이너스를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때 이 세 가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피부가 좋아 보여요. 문장님 피부가. 근데 제가 이렇게 다가가면 보이지 않던 잡티나 뭔가 마이너스적인 게 보이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멀리서 보일 때는 얼마든지 좋은 모습으로만 보이기가 쉬워요. 되게 가까워지면 내 마이너스적인 모습이 더 보여질 위험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일정 거리 이상 두지를 않죠. 그러니까 적정한 거리를 다 두고 만나기 때문에 가까운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기대기 어렵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댄다는 건 내가 약하다는 걸 상대방한테 표현을 해야 기대든지 말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런 게 힘들어,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이제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대기도 어렵다라는 거. 세 번째로 이제 편한 관계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편한 관계는 풀매하고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 생얼로 만날 수 있는 관계를 편한 관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두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마이너스를 안 만들려고 하려면 항상 풀매로 이런 식으로 다녀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럼 이제 관계라는 게 편할 수가 없죠. 힘들죠. 나 자신이 불편하겠네요. 네, 불편하죠. 그러니까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에너지가 쓰이고 현타도 많이 오고요.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만 해야 하지?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관계는 맺겠지만 편한 관계가 되기가 어렵죠. 불안하기도 하고, 맨날 풀매로 다니는 사람은 생얼로 슈퍼 가기도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친한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지만 결국엔 굉장히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 나에게는 좀 불친절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착하죠. 천사 같다는 얘기 많이 듣고요. 굳이 표현하자면 주변에는 천사 같고 나한테는 악마 같은 그런 분들이 많죠. 제가 이번에는 책에서는 이런 분들을 과도하게 타인 중심적인 관계를 맺는 분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나는 틀렸고 저 사람은 옳다, 이런 식의 어떤 신념들.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불신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타인한테 이렇게 휘둘리는 건데, 이제 이분들이 보이는 인간관계의 어떤 특성들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타인을 강박적으로 배려를 해요. 사실 타인을 배려하는 건 되게 좋은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발적인 배려가 아니라 강박적인 배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강박적이다라고 하면 이제 많이 떠올리는 모습들 있잖아요. 가스불을 껐는지 몇 번 계속 확인을 한다든지, 횡단보도를 흰색만 이렇게 밟으려 하는데 손을 계속 씻는다든지. 사실 이런 행동들은 그 행동을 하는 분이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그 배려를 제가 강박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도 같은 거예요.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도와주기 싫은데도 도와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힘들고 지치고 스스로를 계속 소외시키게 되는 거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만 도와주니까요.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계속 누군가를 강박적으로 도와주게 됐을 때는 나를 만만하게 보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사실 서로 그렇게 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되게 고마워해주고 감사해주는 분들만 있다면 또 그것도 괜찮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그걸 이용하거나 만만하게 보고 쉽게 말하면 호구 취급하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어지는 얘기는 이분들이 관계에서 보이는 또 한 가지 특징은 타인에게 너무 쉽게 휘둘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로 왔는데 지금 더운 거예요. 네. 그래서 덥다 속으로 이러고 있는데 몸장님이 여기 시원하죠? 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럼 사실 나는 덥고 이 사람은 시원한가 보다 그냥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내가 더운 게 이상한 건가? 이런 식으로 뭔가 나를 의심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심할 경우에는 예.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에 취약하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상대방이 날 이상하게 만드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날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상대방이 말하면 저건가 보다. 내가 틀렸나 보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스라이터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때로는 예. 상대방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도 어느샌가 내가 막 되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세 번째로는 관계를 끊는 걸 되게 과도하게 두려워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관계에서 마이너스 안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분들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관계를 끊고자 하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상대방에게 마이너스적인 경험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학원 같은 데 가서 PT를 받았어요. 이제 그만 받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만두겠다는 말도 못하고 막 100회 더 끊고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연인 관계에서도 이 사람이 싫어요.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헤어지자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곤욕스러운 연애를 이어가고 급기야 이제 막 그런 얘기도 하죠. 차라리 내가 차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세상을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쵸. 여러 가지에서 수동적이지만 특히 수동적인 건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돌보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그렇게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각각 원인이 다 다를까요? 아니면 비슷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이런 특성들을 어떤 관통하는 한 가지의 원인, 예. 과도한 어떤 죄책감과 수치심 이런 것들이 좀 내면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죄책감이라는 건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은 느낌 수치심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사실 죄책감과 수치심은 모든 감정이 그렇듯 필요한 감정인데 이게 내면화되었다고 하는 건 죄책감과 수치심이 이미 너무 많이 깔려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네. 그러니까 조금만 죄책감이 느껴져도 너무 크게 느끼고 조금만 수치심이 느껴져도 너무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에서 자꾸만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으니까 위축되고 상대방한테 맞춰주고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어떤 죄책감과 수치심이 왜 내면화가 되느냐 당연히 가족의 영향이 우선 제일 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번에 시험을 봤는데 60점을 맞았어요. 근데 요번에 시험을 봤는데 80점을 맞은 거예요. 예. 집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신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퇴근해서 딱 오더니 이러는 거죠. 경거망동하지 마라. 지금 80점 가지고 네가 그렇게 좋아할 때냐. 이 말을 듣는 순간 아이는 내가 지금 기쁜 게 틀린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 또 막상 100점 맞아도. 100점 맞아도 또 경거망동하지 말라 그러겠죠. 그러니까요. 네.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 또래 관계의 경험들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과거의 경험 때문에 내가 이러한 성격을 가지게 된 건데 네. 이런 생각을 바꾸고 진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이번 생에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진정한 내 편이 될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내가 내 편이 돼줘야 되거든요. 내가 내 편이 아닌 사람을 편들어주는 건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소개팅을 나갔는데 실패를 했어요. 잘 안 됐어요. 그럼 이제 속상하단 막 얘기를 하겠죠. 뭐 나는 뭐 얼굴도 못생겼고 나는 뭐 말도 이렇게 못하고 난 매력이 하나도 없어.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막 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위로를 해주겠죠. 야 아니야. 막 세상에 뭐 여자는 많아. 세상에 남자는 많아. 막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계속 자책을 해요. 네. 야 아니야. 세상에 남자는 많지만 내 남자는 한 명도 없을 거야. 세상에 여자는 많지만 내 여자는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자책을 하면요.
상대방은 계속 내 편을 들어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질려버릴 것 같아요. 네, 질려버리죠. 이 사람이 자기 편이 아닌데 내 편이 되어주라고 하는 건 너무 이제 어려운 일인 거죠. 근데 정말 내가 내 편인 사람은 소개팅에서 실패를 해도 예. 속상한데 내 탓만 하진 않아요. 조금 이상하지만 상대방 욕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좀 핑계도 대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은 내 편이 돼주기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서 죄책감과 수치심이 이렇게 내면화되는, 성격화되는 데는 20대 이전의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사실 거기까지는 내 탓이 별로 없어요. 정말 주변 경험들로부터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나를 비난하는 말, 나를 업신여기는 말, 그렇게 듣기 싫었던 그 말을 20살 이후부터도 예. 내가 나에게 스스로 계속 하고 있다면 거기서부터는 사실 내 책임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물론 불리한 건 맞아요.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딴 사람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좀 억울한 것도 사실은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하던 대로 내가 나를 계속 안 좋게 대하고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내가 내 삶의 최고의 적이면서 딴 사람이 진정한 내 편이 돼주길 바라는 건 예. 비현실적인 얘기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나의 적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안타깝다고 느껴지는 게 나는 나를 싫은데 남은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순된 안타까움.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항상 내 마음속에 감옥에 살고 있을 것 같고 항상 내 주변 사람들이 간수인 느낌으로 삶을 그렇죠. 바라볼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마음의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 억지로 열심히 실천하려고 하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노력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 영상 보고 좋은 말이구나. 끝나면 사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삶에서 억지로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자, 첫 번째로 해야 할 노력이 있다면 문제와 나를 분리하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예. 저랑 제 친구 얘기인데 예. 저는 지금도 게임을 되게 좋아하고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게임을 하나도 안 해요. 일절 안 해요. 예. 근데 그 역사가 있는데 얘랑 이제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중학교 때 이제 똑같은 게임을 했어요. 근데 진짜 둘 다 열심히 했는데 정말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난 스타크래프트를 되게 못한다. 근데 제 친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는 게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후에도 내가 스타크래프트 못했는데 딴 건 잘할 수도 있겠지? 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건드려 보는 게 이제 지금까지 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아예 그냥 손도 안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있어요. 우리 다 문제가 있지만 그건 나의 일부이지 나의 전체는 아니란 얘기예요. 문제를 나의 일부로 생각하는 걸 자아 이질적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랑 나를 그냥 아예 동급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이제 자아 동질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자아 이질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자아 동질적으로 보면 나는 그냥 문제 덩어리인 거예요. 문제 덩어리인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나를 우선순위로 둘 수 있겠어요? 문제가 없는 다른 사람에게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나의 전부라고 보지 마시고 이건 나의 일부다. 아킬레우스의 아킬레스 건이다. 이런 느낌으로 좀 나의 일부로 보시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겪었던 부당한 경험이 나의 그 과거의 일부일 뿐이지 지금 내가 그렇게 대해야 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또는 관계에서 보이는 나의 못마땅한 모습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예. 전 되게 쉽게 불안해져요. 지금도 안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되게 불안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쉽게 불안해진다는 약점이 있는 사람이지 불안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과 문제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에서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난 이런 약점이 있네 라고 그냥 조금은 귀엽게 봐주고 좀 넘어가 줬으면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할까 말까라는 생각이 들 땐 그냥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타인중심적인 관계를 맺는 분들은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거든요. 뭐 내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상사한테 이 질문을 할까 말까? 이럴 땐 그냥 하라는 얘기고 가령 데이트를 하는데 제육볶음 먹자고 하면 조금 촌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이럴 땐 그냥 먹자고 해보라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상대에게 실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마이너스를 안 만드는 걸 어떤 최우선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꾸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 마음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이 두 개가 사실은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인과관계로 생각을 해버려요. 상사랑 지금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질문을 안 하니까 이 상사랑 관계가 좋은 거다. 내가 제육볶음 먹자고 얘기를 안 해가지고 오늘 데이트가 좋았던 거다. 잘못된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인과관계로 퉁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 인과관계가 아니잖아요. 어쩌면 제 상사한테 질문을 했어도 애인한테 제육볶음을 먹자고 했어도 이 관계는 문제가 없었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상사한테 질문을 하면 오히려 되게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좋게 봐줄 수도 있고 내 애인도 제육볶음 좋아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를 놓친다는 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내가 걱정했던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무슨 제육볶음이야 이런 피드백을 들었어요. 그럼 다음에 안 하면 되거든요. 다른 말로 내가 트라이를 하면 오답 노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트라이를 안 하면 오답 노트도 못 만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관계에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계속 혼란스러워만 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상대방한테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보는 게 필요하다. 오답노트라는 표현이 너무 좋은 게 결국 오답노트를 통해서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아는 것만큼 되게 관계에서 예.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사실 관계라는 건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체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려면 할까 말까 할 때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마지막으로는 어떤 관계에서 나를 좀 더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선 아주 당연하고 식상한 얘기일 수 있지만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게 되게 필요할 거잖아요.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나를 믿는 그 방식을요. 예. 귀납법 말고 연역법으로 믿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귀납법은 근거를 다 찾아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고 연역법은 일단 명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근거를 찾고 이러는 거잖아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을 만나면 바로 핸드폰 꺼내서 야 겁나 예쁘지 막 장난 아니지 막 인형 같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인형 같진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거 보면서 이미 눈에서 꿀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아이를 귀납법으로 본 거죠. 가만있어, 인형이라고 하기에는 눈이 인형 정도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근거를 찾고 근거가 불충분하니까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조건 없이 바라봐 주는 걸 아기를 보듯이 나 스스로도 좀 그렇게 봐줘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뭔가를 정말 절실히 믿을 때는요. 사실 그게 되게 근거가 충분해서 확신이 생겨서 믿지 않아요. 사실 대부분 그냥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결혼 고민을 할 때도 근거를 모아보니 이 사람이랑은 평생 잘 살 게 확실해. 그래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근거가 불충분해도 그냥 믿기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근거들을 찾는 거죠. 직업적인 것들을 찾을 때도 평생 이 일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해줄까? 평생 이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확신과 근거를 다 찾고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예. 그냥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 나를 좋아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나를 그냥 믿어야 돼요. 내가 슬프면 그냥 슬픈 거고요. 힘들면 힘든 거예요. 그 이유를 내가 고민해봤을 때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슬픈 건 이상하지 않냐? 이걸 힘들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냐? 맞아요. 근데 잘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은 어렸을 때 아마 본인이 들었던 얘기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나를 믿는 건 그냥 믿어주는 거. 그래야 관계에서도 조금 더 타인을 존중하는 만큼 나도 존중하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아까 전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나의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것 자체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내 모습 중에 아마 마음에 안 드는 모습도 있을 거예요. 뭐 내가 막 화가 났는데 내가 화난 모습이 싫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좀 나한테 그런 말들을 해주라는 거죠. 네가 오죽하면 이렇게 화가 났겠냐. 이런 말들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넌 왜 이렇게 화가 나냐. 너는 신경질적이야. 넌 왜 이렇게 예민하냐. 그런 말들을 스스로한테 해주면 이 자체도 또 한 번 어떤 죄책감과 수치심을 정립하는 과정들인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게 되고 내가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그만큼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당연하죠. 그런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요. 내 마음에 그렇게 뭔가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그냥 믿기는 어렵잖아요.
그럴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냥 거의 뭐 습관적으로 아니 뭐 내가 기분이 나쁠만 하니까 나쁘겠지. 내가 슬플만 하니까 슬프겠지. 이런 말들을 평소에 해야지라는 준비를 막 하고 있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말들을 해줘야 되는 건데 예.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10번 나를 자책하던 게 0번이 되진 않아요. 절대 그러진 않아요. 처음 목표는 10번 하는 걸 9번만이라도 하게 하는 거, 9번이 8번이라도 되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억지로 꾸역꾸역 노력해야 돼요. 약간 진짜 헬스장에서 무게 늘리듯이. 그렇게 하면 언젠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럴 확률이 높아지겠죠? 예. 적어도 이대로만 사는 것보다는요. 예. 오늘은 함광성 상담 심리사님을 모시고 내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와 세상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